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면은요, 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같이 살아가는데 국가라든가 어떤 보호시설이 없어.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집에다가 좋은 걸 뒀는데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막 다 훔쳐가. 아니면 나한테 막 뭔가를 위협을 해. 그럼 나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또는 지금처럼 막 북한이 막 위협을 해. 근데 하지만 우리 군인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갈 수 있고 거긴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소방관이 와서 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은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뭐를 내는 거야? 다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바로 이 세금이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것이 과연 세금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느 누구나 세금은 내고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있으면은 세금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무슨 세금이냐?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의 그 원래의 가격은 크지 않아. 하지만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가요? 또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버스 카드 찍고 이렇게 버스 비용을 내잖아요. 그 비용 안에도 세금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도 거기엔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세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어떻게 또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요, 어떤 내가 소득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여기에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어. 그럼 무슨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의 세금을 내는 거를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 중에서는 각종 근로자, 을종 근로자, 병종 근로자가 쭉 있는 대부분이 각종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게 바로 갑근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가끔가다 듣게 될 거예요.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갑근세가 뭐예요? 각종 근로소득세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바로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야. 나는 사업을 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소득이 발생해? 사업해서 받은 소득, 사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돈 버는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볼까?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거기서 이자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소득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 소득세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있고요.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뭐를 받아?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도 소득이야, 나한테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율들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얘는 2%, 얘는 10%, 얘는 7%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 아니면 이자소득, 아니면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를 소득세라고 하고요. 또 이거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내가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거야. 내년도가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차를 갖고만 있더라도 모르게 세금을 내는 자동차세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가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산세라고 합니다. 특히나 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좀 더 내라고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크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이게 잘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서 내가 내는 게 세금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크게 봤을 때 세금의 종류는요. 내가 버는 소득의 일부를 내는 소득세가 있고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재산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의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많잖아요. 근로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들이 버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그래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세가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이 좀 있잖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내는 게 바로 사업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그거 외에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 각각 소득세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보유하고 있는 거로 인해 가지고 보유세라고 그러죠. 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내지는 많았을 때 종부세, 아니면 자동차를 갖고 있었을 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보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같이 뭘 볼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소득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요, 1년에 얼마를 벌어요?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 B라고 하는 사람은요,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 A는 얼마 벌어? 2천만 원을 벌고요. B는 얼마를 벌어요?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야, 니네 똑같이 10%씩 내! 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내고 2억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이거는 공평한 걸까요? 불공평한 걸까요? 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지만 세법으로는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예, B,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더 내도록 돼 있어요.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내면 되지만, 어때? 2억 버는 사람은 얼마를 내게 돼 있어? 30%, 4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2억 곱하기 30%는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룰을 정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은 매 연도마다 세법이 달라지면서 개정을 하게 돼 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누진제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진제도를 이해하면은 다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세금을 측정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리고 누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했던 A와 B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A는 뭐야? 내가 버는데 조금 버는 사람은 세율이 낮아.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어때? 좀 많이 내라 이거예요. 많이 벌었으니까 세율이 좀 높아. 그거에 대한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 이제 그 위에서부터 적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아래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은 에서 1,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800만 원, 4,8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4,800만 원에서 8,000, 왜 이러니? 4,600만 원, 4,600만 원, 4,600만 원,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1억 5천에서 3억까지, 3억에서 5억까지, 그리고 5억 이상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적고서 시작할게요. 1,200만 원까지는요 6%예요. 그리고 1,200만 원 넘어가는 건 15%, 얘는 24%, 그리고 얘는 35%, 얘는 38%, 얘는 40%, 얘는 42%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1년 동안 번 소득이, 이거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소득도 마찬가지고, 이 표대로 세금을 걷게 돼 있어요.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걸 과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1년 동안 번 게 내가 1,2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면 돼? 6%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동안에 3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15%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나 1년 동안에 1억을 벌었어. 라고 하면은 3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까 나 5천만 원 벌었어. 1년 동안 5천만 원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 거야? 요 구간에 해당하니까 24%를 내면 되겠지?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서 나 1억 벌었어 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 35%니까 3,5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아까 2천만 원 번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2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얘는 2천만 원을 1년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2천만 원 중에서 이 중에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있겠고요. 2천만 원 중에서는 여기 1,200만 원 넘어가는 8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 이 1,200만 원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물리는 거야? 6%의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해당하는 800만 원,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 제외한다면 위에 있는 거 얘에 대해서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물리게 되어 있느냐? 15%를 물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진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1억을 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억대 연봉자야.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네 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얘도 어때요? 12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1200서부터 4600에 해당하는 얼마가 있을 거야? 네, 34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4600서부터 8800에 해당하는 4200만 원이 있을 거예요. 4200만 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8800보다 더 초과하는 1200만 원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은 1억이야. 근데 세표는 이렇게 과세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떼기 위해서 나눠지는 거야. 1200만 원까지, 그리고 1200서부터 4600만 원까지 해당하는 3400만 원, 4600서부터 8800에 해당하는 4200만 원, 그리고 8800 이상 되는 12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세율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6%고 여기는 15%고 여기는 24%고 여기는 35%라 이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1200만 원에 6%를 더하니까 얘는 72만 원이 됩니다. 155는 1200만 원 곱하기 6%, 아니 1200만 원 곱하기 6% 하니까 72만 원이 되는 거고요. 3400만 원, 3400만 원 곱하기 15% 하니까 얘는 510만 원이 됩니다. 5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4200 곱하기 24%, 4200 곱하기 24% 하니까 얘는 1008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곱하기 35%, 12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5% 하니까 420, 뭔가 이상하지? 맞지? 4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나와 있는 세금들을 다 합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420만 원 플러스 1008만 원 18,000원 됐어요. 다시 420 플러스 요게 하나가 0 이상 돼서 그랬구나. 네, 오케이. 자, 20 플러스 10080 플러스 5100 플러스 720은 따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연봉을 1억을 내고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는 거예요? 약 2천만 원, 2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걸 산출하는 거는 바로 뭐로 인해 산출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여기서 지금 사용된 누진제도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전부 대부분의 세금이 다 누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게 돼 있어.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경영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 세테크다 뭐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세금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핸들링을 하고 뭐 낼 것도 내고 줄일 수 있는 것도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줄이는 방법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긴 반드시 세금이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 발생한다. 일을 했어요.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소득세.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소득세. 연금을 받았습니다. 연금소득세.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소득세 등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세금 때린다. 종합소득세. 여튼 했을 때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종합소득 여기에 대한 기준이 돼주는 게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A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야, B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야. 똑같은 율로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높게 내는 거고 그거에 정하고 있는 게 매 연도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2020년도 과세표준은요 1,200만 원까지 6%, 1,200서부터 4,600까지는 15%, 4,600서부터 8,800까지 24% 등등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얘를 누진제도를 적용해갖고 세금을 물리고 있다. 누진제도가 과연 뭐냐?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보니까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소득 2천만 원 중에 뭐를 하는 거야? 1,200만 원까지는 예세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위에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거나 종합적으로 1억을 가지고서 나누다 보니까 1억은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는 나눠지는 거야. 구간별로 1,200만 원까지 해당하는 1,200, 1,200서부터 4,600까지 해당하는 3,400, 여기서부터 8,800까지 해당하는 4,200, 8,800 넘어가는 1,200 해갖고 각각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썸하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이 세율표 있잖아요. 이 세율표에다가 뭐를 하게 돼서 이거는 국세야. 나라한테 내는 세금이란 말이야. 여기다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그런 세금이 있거든요. 이 국세의 10% 그러니까 따졌을 때 6%는 지방세는 0.6%, 15%는 1.5%의 지방세, 2.4% 등등등 해서 마지막 4.2%의 지방세는 별도로 부과가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나중에 낼 때는요 국세 따로 내고 지방세 따로 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진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근로자하고 사업주를 제가 비교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은 월급쟁이들이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매 월마다 월급을 받는, 어차피 소득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 월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소득 300만 원 다 모아서 3,600만 원 다 모아가지고 세금 한 번에 나가버리면 이 사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3,600만 원하고 한 달치 월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근로자들한테는요 매 월마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업주고 여러분들이 근로자야. 그래가지고 내 직장에 여러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전부 다 그냥 주느냐? 아니요. 거기서 세금을 빼고 줘. 정해져 있는 율이 있어요. 뭐 10%면 10%, 6%면 6% 각각 표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약 한 30만 원 빼고 270만 원만 준단 말이야. 세금을 내가 미리 띄었어요. 사업주는 그럼 30만 원씩 뭐 예를 10명이다 그럼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안 냈잖아. 이거를 가지고요 어때요? 미리미리 내가 세금을 내놔요. 미리미리 세금을 내놔요. 근로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받는 월급에서 발생 예정인 세금에 대해서 미리 공제한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매 월마다 납부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낸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낸 사람한테 돌려주고 덜 낸 사람한테 더 받게 하는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매 월마다 미리 납부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하느냐? 매 월마다 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1월 달부터 회계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한 1월 달부터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번 거, 매출액이라고 해서 총 매출에서 내가 쓴 거를 비용이라고 하는 걸 뺍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이익이 남잖아.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총 번 거, 매출액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그러고 나면 내 번 게 나오잖아. 요거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내게 돼 있어요? 다음 해 5월 달에 내게 돼 있어요.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임년도 5월 달에 내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세금 내냐고 되게 힘들어. 왜? 1년치 모아가지고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는 데는 어때요? 나중에 5월 달에 세금 내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놔야 돼. 그랬다가 5월 달에 냈는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예납제도라고 해서 5월 달에도 내고 그 다음 12월 달에 되면 미리 한 반쯤 내놓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내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돈을 좀 많이 버는 데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성실신고제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음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와 같이
크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누진제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로 인해 가지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